네, 안녕하세요. 예,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사례 발표는 한번 했었기 때문에 싱크와이즈나 뭐 하여튼 교사로서 자기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뭐 저기 하는 거다 이렇게 안내만 받고서 그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정리하느냐고 제가 너무 이것저것 이렇게 약간 발산과 연결을 중시하는 성격 때문에 막 뻗쳐나가서 일 벌리고 그런 다음에 그거 수습하는 거에 헐레벌떡해서 뻗고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이거 정리해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해야 돼서 다시 저의 19년도에 작성한 거로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 플래닝 과정을 하면서 나의 꿈도 소망 목록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리했던 것들이 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그게 이어지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의 그 페스텔러지 같은 교사가 되자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저한테 영향을 주신 선생님 때문에 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걸 꿈으로 하고 그냥 대한민국의 교육에 좀 뭔가는 잘못된 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거 교육 혁신을 어떻게 할까 요거에 대한 기여와 저는 이제 독일어 교사로 출발해서 독일의 그 연수를 갔다 오면서 뭐 이제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뭐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중요한 저기로 돼서 그걸 한 20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그거로 박사 논문을까지 석사 이런 환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걸 하게 된 게 19년부터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박사 논문은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 때문에 올 1학기에 ThinkWise와 TOC라는 이런 도구 덕택에 그래도 끈기를 갖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의 꿈은 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전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까지도 해서 이런 세 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엔가 진로교사들이 띵크와이스를 활용해서 뭐 따라잡기 뭐 이런 거에 뒤늦게 참여해서 그때 한번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저는 이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세상에 그리고 21세기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이전의 사회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 미래를 예측하고 읽는 능력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문제 해결 능력 그걸 예측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쪽에 독일어 교사로서 환경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로서 환경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모든 교과에서 환경 교육을 5년 동안 실행한 학교를 2004년에 그 독일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중심 비전도 21세기의 미래 역량은 그 환경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 교육과 결합이 돼서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젝트 BLK21이라는 건데 이게 한 세대가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하려면 30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30년을 독일의 자유대학에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그 모니터링 하면서 하는 거를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로다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에도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이런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학교인 국사봉 중학교의 학교협동 에너지 전환 학교협동조합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한 몇 년에 걸쳐서 이번 1학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논문하는 거는 저 개인적인 일이었고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저의 그 공부와 그다음에 제가 배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교육 혁신을 방법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영향을 줬던 것들은 이렇게 주제 통합 수업으로서 기후변화 범교과 프로젝트를 책임원으로 이걸 해본다거나 또는 이런 게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그 지역과 마을과 이렇게 연계해서 학부모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형태로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것들, 행복교육 실천 모임, 이렇게 모임,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방과 후 프로그램을 2014년에 고등학교에서도 적용해본다 그래서 이제 모셔서 전문가 오셔서 우리 학교에서 해보도록 하게 하면서 이렇게 문제 해결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면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결국 상학상고에서는 혁신학교였지만 5년만 있고 이제 가까이 있는 송파구의 창덕여고로 갔습니다. 창덕여고로 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체인지 메이커 혁명이라는 아소카 재단에서 유스 체인지 메이커들을 지원하는 그 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워크숍에 참여하라고 해서 그 참여를 한 덕분에 창덕여고에 가서는 이렇게 디자인 싱킹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제가 이제 근무한 한 5년간 계속 지속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2016년부터 했지만 두 가지를 만났어요. 하나는 문제 해결 3가지 생각 도구라고 하는 TOC, 이거 경영학에서 하는 제약 이론을 갖고 하는 건데 그걸 for education,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거 하냐 하는 3가지 도구였고, 또 하나는 생각을 성과로 바꾸는 협업 도구 Thinkwise, 요거 2개를 만나서 2018년부터 아이들이랑 완전히 한 학년을 전체로 Thinkwise에 초대를 해서 그 아이들이 팀별 프로젝트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기후위기 문제들이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 중립, 파리 협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계나 전반적인 변화를 좀 아이들이 같이 배우고 자기네들도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기후변화라는 공통 주제로다가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하는 형태로다가 창덕여고에서 했고 22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지속 가능하다 할 때 사회, 환경, 경제를 만들어가서, 그래서 행복한 경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창의적인 진로 교육과 학교 협동조합을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로 이런 노력을 해왔고, 삼각상고 전에 근무했던 대로 다시 마지막 학교를 돌아가고 싶었으나 어쩌다 보니 서울과학고로 왔는데, 이 과학고는 2009년부터 영재과학고로 이렇게 전환돼서 아마 전국에서 수학과 물리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가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진로 수업이 일주일에 1시간씩 1학년 대상이 있었는데 여기는 수업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학이 이미 수학이든 뭐든 다 자기 진로 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진로 수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학교의 입장이 있어갖고 저는 수업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냥 진로 진학 상담만 하라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웃어야 되는 건지 좀 하다가, 그 대신 제가 환경을 전공한 걸 알고 환경과학이 없으니까 환경과 관련된 창의융합 특강 수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심의를 받아서 2학기부터 이렇게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 중립 체인지 메이커라는 창의융합 특강 수업을 2학기에 개설해서 작년 2학기에 처음 하고 지금 2학기에 또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사로서 이제 마지막 학교인데 계속 이제 후반전에 가면서 고민하는 게 역동적이고 압축 성장의 역사를 살아온 대한민국에서 586 세대에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아이들과 함께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저는 환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대에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이런 것들을 같이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원래 진로교사를 할 때는 제가 환경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2007년도나 성동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너무 제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 갖고 약간 회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교사로 조금 미래를 예측하되 좀 진로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환경교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쪽 발령을 안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돌려서 진로 쪽으로다가 다양한 것들을 저도 배우고 아이들도 이렇게 돕는 것들을 방법을 찾았는데, 다시 결국은 이제 환경 쪽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저도 됐고, 미래의 위험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이 많은 위험들 속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개인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고
세대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관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지?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미래 능력과 환경을 결합시킨 그 6기에서 출발을 해서 프로젝트로 이렇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실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게 계속되고 있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가치들이 계속 논쟁 중이고 그런데 위험들이 너무나 높은 것들이 바로바로 닥치고 있고 그런 토론들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그래서 결정해야 되고 뭔가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긴급하게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교육은 그럼 정설로만 되어 있었던 이 과거 유산을 가리키던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지식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독일에서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하면서 이 정보 홍수 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주제, 중요한 역량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한 것들이 OECD 2030 핵심 역량,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이런 것들로 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결국 협업 능력, 그다음에 갈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주적으로 이런 걸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들의 세계적인 교육 담론이 되는 걸 보면서 저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 평소 환경 분야가 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그것들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서 이런 연계된 역량들을 총체적으로 시스템적 사고를 하면서 아이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논문으로 쓴 것들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여전히 교과 전문 능력이나 이런 걸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지만 90년대부터 의사소통 능력이나 제시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게 됐지만 최근의 21세기는 실제 역량, 만들어가기 능력, 어떤 걸 목표를 갖고 실행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은 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훈련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 학교는 절대평가라서 대학교처럼 이렇게 받고 있지만 다들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예전에는 120명 정도가 100명 정도가 서울대를 들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영재과학고가 전국에 7개고 그냥 일반과학고도 한 22개 막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서울대를 들어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5,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울대를 가야 한다는 이거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학점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면서 결국 절대평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 시간과 성찰과 여러 가지로 협업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팀 프로젝트 수업 과제를 주면 딱 4명이서 4등분 해갖고 각자 이렇게 만들어갖고 합쳐서 이렇게 제출하는 형태의 코퍼레이션 작업, 그걸 아까 말씀하신 협동과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더 높여서 하는 그런 것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거를 한 5년간 초기에 99년부터 해서 이제 만들어서 아예 국가 차원에서 가낭문적 지식을 어떻게 배우고 참여학습을 하는 걸 어떻게 실제 자기네들의 마을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들 그리고 학교의 구조 혁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중에서도 학생 기업과 지속가능한 경제 이런 주제들에 저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과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적인 참여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프로젝트 수업 체인지 메이커라는 탄소 중립의 그 이론적인 걸 좀 배우고 IPCC 보고서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삼각상고 혁신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저도 이거에 삼각상고에서 눈이 뜨게 돼서 이렇게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에서부터 시작한 먹고 가게
라는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재무부 또는 교육부, 홍보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그래서 진로 창업교육까지 연결되는 환경교육, 뭐 민주시민교육, 문제해결 능력교육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결국 문제 해결이다. 같이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다. 이런 서로의 공동체적인 믿음과 사랑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 나눔으로 이렇게 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지금도 그런 형태로 개인의 실천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요 기사거리가 아주 저기 했는데, 여기 두 개 보이는 꿀벌이 이 뚜껑을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예, 그 기사에서 실제 꿀벌 두 마리가 협동작전에 의해서 이 환타 뚜껑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열었지? 정말 절실했나 보다. 이 환타를 냄새는 단맛이 나는데 요즘 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이렇게 절실하게 했나? 그리고 꿀 구하기 혼자서는 못하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하되 제 몫의 힘을 다 같이 다 해서 결국은 했구나. 이런 게 협동조합이고, 코로나 시기에 저희 삼각상고 다른 학교 협동조합들은 다 문을 닫아야 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계속 열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저기 할까, 친환경 마스크, 뭐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뭐 또는 코로나 시기에 줌으로다가 여기 싱크와이즈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제가 약간 회복적 휴식년을 좀 가지면서 삼각상고 협동, 제가 학교를 떠났지만 여기 이사장, 휴식 이사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지금 이게 한 20, 30년 됐는데 독일 학교의 학생회사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사업계획 프로젝트들을 실제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정 역량, 우리 말하는 프로젝트 역량, 이런 것들을 실제 학교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하고, 걔네들이 그 지역에서 나중에 인재로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서부터 시작한 이제 탄소 중립 체인지 메이커에서는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시급한 그 위험이 뭐냐 10년 이내 보니까 여기 녹색의 기후 저감 실패, 기후 적응 실패, 재난 재앙과 극단적인 날씨, 생물 다양성 손실,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게 6가지. 인류가 지금 풀어야 할 난제들이 다 이렇게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적이어서, 그리고 이제 뭐 사이버 범죄, AI, 그 다음에 그 사회 연대, 갈등, 사회 경제적 양극화, 뭐 이런 격차들이 커지면서 갈등과 분쟁이 많아지면서 요즘 전쟁까지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아이들과 보고 하고, 지금 우리 그 파리 협약에 의해서 어떤 현황들, 기후위기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 하면서 갈수록 그 탄소 예산 남은 게 작년에는 얼마 1.5도 상시 저기 도달하는데 얼마나 했더니 한 6년 남아 있었는데 올해는 5년 정도 남아 있는 거로 이렇게 돼서, 결국 그 아이들이 전 세계적인 이제 연대를 2019년부터 계속 9월달 셋째 주에 이렇게 청소년 미래를 위한 기후행동 시위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도 우리는 멸종 1급 세다, 멸종 위기 1급 세대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후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가 올해 8월 달에 그 부분적으로 거의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인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아이들이 그럼 뭘 해야 될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아이들이 그 에너지 건물에 낭비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1년에 전기료가 2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낭비되는 요소를 찾자 팀 한 팀. 그 다음에 그럼 학교에 있는 태양광 패널이 있는 줄,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고장나서 5년간 방치됐다는 거 알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조합 만들어서 해보자. 이걸 졸업을 앞둔 한두 달 앞둔 졸업생 고3생들이랑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이 다 바뀌는 바람에 올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그 논의가 이렇게 돼서, 그리고 협력을 하는 거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뭔가 그 혼자 진로 상담실에 같이 있어 선생님들과 교류가 이렇게 많이 잦지 않아 갖고 소통과 협력이 이게 너무 힘들구나 현실적으로 뭐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OECD 2030에서 미래 교육 나침반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학습 기회와 실패를 경험하는 실행 중심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고 긴장과 갈등 딜레마를 조절해야 되는데 저도 갈등과 딜레마 학교 안에서의 이런 거 조절하는 거 잘 못하는데 학생들과 하여튼 해보려고 문제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그 지구의 안전, 위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도 그 지속 가능한 이런 정의로운 영역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든 곳이 이제 한 30년 지나서 50년이 지나서 이렇게 자전거로다 그래서 대기 오염도 줄고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 속에서 이렇게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까지 기술, 아이들이 잘하는 과학 기술과 정치, 시장, 시민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들의 그 협력의 팀인 협동조합의 힘으로 그런 저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래를 나아가는 길이 그 조금 안개로 희뿌연하지만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고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원래 요청하신 저기에서는 제가 박사 논문을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할 때 나중에 자꾸 이런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저도 적응하니까 19년, 20년부터 제가 박사 논문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머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 또 됐고 막 이래서 계속 미뤄지고 또 작년에는 아이들이 이걸 프로젝트를 향을 전환 저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두 달 남은 그때가 마지막 심사였었기 때문에 그걸 또 놓쳤어요. 아이들 이거 교장 선생님과 갈등 생기는 것들을 막 중간에 하느냐고. 근데 갈수록 제 힘이 딸려서 이 학교 일과 뭐 이거를 같이 이 논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논문에 집중이 안 돼서 이거 이제 더 이상 미루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 싱크와이즈가 결정적으로 없어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간단히 TOC라는 것도 TOCF라는 것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엘리 골드렛이라는 분이 우리 이게 경영학에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 고울이라는 거 뭐 만화편으로도 나오고 막 이런데 이거를 너무 흥미진진하게 아이들의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단계별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많이 저는 도움이 됐고요. 특히 야심찬 목표나무. 그래서 야심찬 목표나무를 가지고 저도 또는 아이들도 이런 걸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달성하기 힘들 것 같은 목표를 적고 그걸 달성을 위해서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걸 쭉쭉 나열한 다음에 그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이거를 기록하고 그거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이렇게 자기가 나아갈 행동적으로 하는 형태인데 왜 야심찬 앰비셔스 타켓이니 도무지 달성할 수 없다고 여겨질 정도의 높은 목표를 잡는 게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이면 그냥 그렇게 연말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 건 이렇게 야심찬,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런 큰 목표를 잡는 거 중요하고 너무나 커다란 목표를 쪼개서 중간 목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성취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끝까지 박사 논문 쓰는 거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했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거 2000년도에 적용할 때 걸림돌 등재지 학회에 소논문 2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 못했었고 통과도 못했었고 그 당시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심층 면담도 전사를 못하면서 학교 저기는 엄마는 돌봐야 됐고 막 이래서 그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논문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이런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스케줄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그럼 이것들을 단계되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디딤돌 중간 목표들을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였던 5번
그 시간과 에너지 분산이 돼서 집중 못하는 걸 이제 언니들도 좀 아프고 그랬는데 제일 그나마 건강했던 제가 저 건강 관리도 하면서 역할 분담을 좀 더 하면서 하고 스케줄을 띵크와이즈로 관리를 좀 더 잘 하는 것 이렇게 디딤돌로 해서 실제 행동 계획들을 이렇게 글쓰기 매일 반쪽씩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이제 언니들도 아예 PT를 받게 해서 건강 관리도 같이 하면서 역할 분담하고 아침 저녁으로 10분 15분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적으로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마무리돼서 올해는 홀가분하고 행복한 적입니다. 교사로서의 미래 만들기 꿈은 나와 미래 세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있는 문제이니까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 형식이나 이런 것으로 풀어가는 협동조합을 배웠고 그걸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창업가 정신, 뭔가 경제와 모든 걸 결합해서 통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교육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저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장 적인데 이 펌프물로 이 물을 이렇게 포기해서 한 바가지에 물이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해서 그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저 땅속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물들을 이렇게 다 끌어올리지? 라는 생각 속에 어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 해보고 하는데 이런 마중물로서의 역할과 저희 나라는 지식 위주의 머리 공부가 너무 넘치도록 넘어서 그게 이제 가슴으로 느끼고 이제 실천으로 발로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교육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저기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